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정부는 1,500원은 막으려고 할까?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300원대라고 할 때 1,500원까지 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닙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물가 폭등 압력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원유, 가스, 곡물. 거의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약 15% 이상 비용이 늘어납니다.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기름값은 오릅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집니다. 식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결국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업 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 위험합니다. 달러로 빚을 냈다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도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위기는 곧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입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환율 1,500원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공포 심리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사려고 몰릴 수 있습니다. 기업도 달러 확보에 나섭니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 불안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1,500원을 막으려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과 소비 시장도 위축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 신뢰도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한 것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리면 해외 차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서라도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 합니다. 이를 시장 개입이라고 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포 차단입니다. 경제는 심리가 절반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큽니다. 한번 뚫리면 1,600원, 1,700원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레벨 방어를 시도합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달러 추격 매수는 조심하십시오. 공포에 사면 되돌림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화 자산은 분산 보유가 원칙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져가십시오. 셋째, 부채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고환율은 고금리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리지는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넷째, 현금 흐름을 지키십시오. 위기 때는 수익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 기업 부담 증가, 자본 유출, 금융시장 불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방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의 전략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